시사 맛집 이슈 삼합입니다. 김필성 변호사, 신준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서 오십시오. 자, 이슈 삼합 공식 질문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께서 한 주 동안 가장 눈여겨본 이슈 어떤 게 있을지요? 뭐 여기 좀 색다른 얘기들 많이 해주시니까 먼저 우리 신준 변호사 얘기 먼저 들어볼까요? 아, 네. 저는 우리나라 속담 중에 네. 이제 주는 대로 받는다 이런 주는 말이 대로 받는다.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퍼컷 세레모니로 대통령 당선됐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에게 네. 그대로 이제 대학에서 시국 선언을 하는 가운데 아. 어퍼컷 맞기 전에 하야. 아, 이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네. 많은 대학들이 지금 시국 선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거. 네. 근데 이제 어퍼컷 맞기 전에 하야라라는 이제 그 인상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지금 전국에서 지금 수도권에서 처음에 이제 뭐 한양대라든지 숙명여대라든지 성신여대라든지 이런 데서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뭐 인천대 국립대라든지 아니면은 저 전남대 이렇게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있는데 더 많은 대학들이 나서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 나오고 나서 더 많은 대학들이 나서지 않을까. 기자회견을 기대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어퍼컷 맞기 전에 하야라. 이거 지금 눈에 띄었다. 자, 김필성 변호사님은 어떤 좀 기사 이슈가 눈에 띄었습니까?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네. 이 감사원 직원들이 예. 지난해 택시비로만 5억 6천만 원을 썼다. 아, 좀 열심히 살았네요. 네, 이제 뭐 내용이 보면 예. 뭐 집에서 출퇴근하는데 썼다. 그 다음에 새벽 시간 노래방과 술집, 마사지업소 인근에서 사용됐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원이 그랬다는 거예요. 감사원이 마사지를 받았다고요? 뭐 이제 그런 쪽에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 이유는 그러니까 소명할 자유를 써낼 때는 전부 국회 인근이라고만 써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이번 정권 들어와서 감사원이 뭐 이런저런 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그 감사를 해야 될 감사원이 이런 식으로 이제 택시비로 5억을 넘게 쓴 것이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 이 기사의 마지막을 보면요. 개별 내용, 사용 내역을 전부 알지 못하나 업무 관련해 사용했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뭔 소리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감사원 내에서도 이렇게 방만하게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추적이나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아니, 감사원이 그런 거 감사하는 데 아닙니까? 그거 뭐 몇천 원, 몇만 원 모자란다고 난리를 쳤던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 자기들은 마사지 받고 그러니까 이게 노래 부르러 댕기고. 전반적으로 정부의 기강이나 뭐 이런 예. 통제 같은 것들이 다 무너져 있는 게 아닌가. 나는 그 늦게 갔으면 택시 지도는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노래방에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좀 이해는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복면가왕입니까, 다? 그 뭐 새벽까지 일하고 들어가는 거에 쓰는 거는 누가 모를 사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사용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납득되기 어려운 것인데 여기 대해서 감사원이 애초에 뭐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었다는 얘기여서 네. 이 감사원 전반적인 공직기관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닌가. 한심스럽네요. 네. 뭐 한심스럽다 이런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노래 불렀으면 그냥 자기 돈으로 집에 가요, 그냥. 노래 뭐 부르지 말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업무입니까? 감사원 노래방 가서 뭐 감사 노래 부릅니까? 감사합니다. 뭐 이거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제가 좀 화를 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선택은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대선 결과 두 분 뭐 좀 지켜봤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신임 변호사님? 저는 사실 도널드 트럼프라고 예상을 했고 그쵸. 이거는 이제 남편과도 내기를 했습니다. 아, 남편 부군께서는 네, 해리스를 생각하셨군요. 저는 그래서 트럼프다. 이게 네. 트럼프가 너무 강력하다라고 했는데 네. 제가 이겼죠. 근데 가장 어떤 승리에 결정적인 요인이다라고 하기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저는 굉장히 계속 우세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도널드 트럼프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메리카 퍼스트, 예. 미국 최우선주의를 앞세웠잖아요. 그리고 뭐 말만 꺼내면 다른 나라 외교 정책, 다른 나라한테 돈을 받아야 된다, 다른 나라들한테 영수증 청구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아니 미국 사람들로서는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근데 해리스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이상한 사람이다. 이거 말고 딱히 기억나는 게 그러니까요. 없어요. 반 트럼프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어제 이제 당선 이제
결정 정도 된 뒤에 미국에 있는 또 지인들과도 연락을 했는데 트럼프만은 안 되기를 바랬다. 그 생각인 거지. 해리스가 안 돼서 아쉽다.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 게 좀 컸다. 트럼프가 워낙에 그 비상식적인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토론 과정에서도 이민자들이 반려동물을 먹고 있다. 이웃의 반려동물을 먹고 있다. 이게 굉장히 큰 밈이 됐어요. 네. 트럼프는 미친 사람이다. 네. 그런 밈이 됐는데 나중에 그것도 희석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 말 자체가 they are eating the dog, 뭐 pet 뭐 이렇게 먹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다 삭제가 되고 they are eating 네. 하면서 그냥 그 자체가 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먹는 장면은 뭐 다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개나 고양이 사진이 막 나오다가 그래서 그런 것 자체도 희석된다. 트럼프의 정말 미국 최우선주의.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 우리나라는 레이디 퍼스트. 네, 주의. 자, 부인 최우선주의. 결국은 이게 뭐 승자 독식으로 경합주 7개를 다 쓸어온 것도 쓸어온 거지만 전체 득표를 또 트럼프가 압도를 했거든요. 오래 걸릴 것이다. 그 투표나 이런 게. 근데 뭐 사실 초반에 압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세 네. 번째 선거를 한 건데요. 네. 지금 내용을 보면 각 선거 때마다 트럼프의 득표율이 계속 올라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선전한 것에 대해서 뭐 저는 이제 원래 미국 전문가는 아니어서 뭐 저는 뭐 예측이나 이런 걸 하긴 좀 어려운 입장이긴 했습니다만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에 대해서 이제 결과 나오고 나서 좀 물어봤습니다. 미국 네. 사시는 분들이나 미국 분들한테. 주변에 네. 좀 물어봤는데 가장 큰 문제는 경제였다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경제라고 이게 사실 외부에서 볼 때는 잘 못 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볼 때는 수치를 보게 되는데 사실 전반적인 바이든 행정부의 수치가 괜찮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수치가 괜찮은 것이고 이제 체감하는 건 좀 다른 느끼는 문제예요. 거. 국민들이 느끼는 거. 국민이 와.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물가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미국이 그 물가나 이런 것들이 특히 서민들 입장에서 체감하는 물가의 수준이 뭐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뭐 것들이 좀 컸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제 미국에서는 이민자 문제가 이제 좀 심각한데 그렇죠. 예, 그 이민자에 관련한 그런 뭐 반감이나 뭐 부작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보편적 가치는 사실 어쩌면 민주당 쪽이 맞다고 하더라도 결국 실리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인플레이션 계속되고 있었잖아요. 거기다 이민자가 옆에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 결국 실용을 택한 게 아닌가 이런 저는 생각이 들고 저희 이제 금요일 국제 코너가 있는데 계속 그냥 저희는 항상 트럼프 된다라고 국제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론조사만 꼭 뭐 붙어 있니 해리스가 이기니 또 우리 언론은 또 그걸 받아가지고 해리스가 이기는 것처럼 계속 보도를 해서 좀 그랬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차이가 많이 났네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인데 정말 또 하고 싶은 거 다 할 것 같거든요. 트럼프는 걱정되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좀 아니 우리나라는 걱정됩니까? 너무 걱정이죠. 트럼프가 났어요. 당선되면은 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뭐 24시간 안에 끝내겠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과장이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땠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보내야 된다라는 것이 대통령 발입니다. 그렇죠. 저것도 좀 저는 국가라면 저희 전문가들도 알거든요.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다 예상했는데 여기 나오는 네. 국정은 뭐 이런 게 국정은 저런 일을 하는지 몰라도 트럼프 될 걸 예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않았나? 정말 이게 오죽하면 이제 조선일보에서도 어떻게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게 보낸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냐, 뭐 우크라이나에서 대리전을 치룬다는 것이냐 이런 비판을 들을 정도로 뼈아픈 이야기인데 네.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의 지금 국내 정치의 힘든 점을 외국으로 돌릴까? 외국으로 돌려서 그거를 가지고 이슈로 삼을까? 안보를 불안하게 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서 정치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좀 잊게 하자. 어떻게 이런 정책을 펴는데 트럼프를 어떻게 상대할 수 있을까요? 북한을 마치 글쎄요 가장 가까운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에게선? 근데 가장 가까운데도 가장 적대시 했던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과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 다시 만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렇다면은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날 때 윤석열 대통령을 과연 끼워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혀 택도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정도는 예측을 좀 하고 트럼프 될 것도 좀 대비를 해야 됐었는데 그런 얘기를 뭐 유튜버나 전문가들 많이 얘기했는데
저는 지난 엑스포트랑 똑같은 것 같거든요. 몇 표 받았죠? 하여튼 이긴다고 29표? 하는 거랑 그런 예측은 기본적으로 할 수 이거 못 하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가 된 상황이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종식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엉뚱하게 뭐 무기 지원한다고 하고 더 문제는 경제도 그렇고 앞으로 걱정될 게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라는 인물이 네. 그 이제 제가 물론 뭐 개인적인 판단이긴 합니다만 트럼프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국익인 셈인데. 그렇죠. 근데 미국의 국익이라는 게 무엇인가? 트럼프가 생각하는 국익은 돈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돈 문제에 가장 민감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됐던 뭐 아니면 뭐 저기 이스라엘 이런 지금 분쟁 지역에서를 바라보는 가장 큰 문제는 그 미국 돈 들어가는 건데 머리 아픈 게 싫다. 왜 미국 돈을 써가면서 그런 걸 해야 되냐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동아시아도 사실은 이제 안보적으로 되게 중요한 곳이고 미국에서도 그런 기준으로 바라볼 텐데 뭐 그 이전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보여주던 모습이 있잖아요. 네. 돈. 이게 이제 방위, 이제 분담금. 9배 지금 더 달라고 지금 했는데 어쩝니까? 뭐 100억 달러 뭐 이런 말도 나오고 하는데 네. 이제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가장 큰 압박을 받을 것이고요. 네.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압박을 받을 때는 이제 그 사실 그 뭐 전시작권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국방 계획에 대한 이걸 이제 뭐 리디자인, 뭐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과연 현 정부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만큼 의지를 갖고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또 하나 있고 네. 또 하나 이제 걱정이 된다면 이제 보호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강한 인물이라 물론 이제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뭐 그 경험상도 그렇고 현 상황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중국에 집중될 것 같긴 하고 네. 뭐 거기에 부수적으로 한국이 반드시 불이익을 본다고 볼 수는 없을 거는 같습니다만 어쨌든 한국에 지금 크게 이제 미국에 대해서 뭐 대미역제를 보고 있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조정에 들어올 위험이 있어서 사실 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잘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아까 신주명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네.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잘 대응을 하고 있었는가? 사실은 저는 더 근본적으로 예? 그럼 해리스에 베팅하고 있었던 건 맞는가? 그것도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진짜 걱정은 어느 예측을 하고 뭐 예측은 틀릴 수 있다. 예측을 잘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측이 틀렸다가 아니라 아예 예측이나 준비를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엑스포트가 자꾸 생각나요. 그냥 뭐 대놓고 이긴다고 택도 없이 질 거면서. 네, 이런 상황이면 사실 이제 우리 특히 이제 동아시아의 뭐 역학 관계 이런 것들이 매우 복잡한 이 상황에서 트럼프란 인물이 들어선 것에 과연 우리나라가 잘 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좀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지도자, 집권하는 지도자가 상당히 외교를 잘해야 되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현명하게 어쩌면 얼굴을 또 좀 달리해도 하고 막 속내 다르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좀 그렇지만 김정은 같은 경우는 뭐 이걸 알았는지 몰라도 러시아에 파병도 해놓고 또 돈은 돈대로 받고 또 전쟁이 끝날 가능성도 있잖아요. 김정은은 막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제가 칭찬하려는 건 아닌데 외교적으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그렇죠. 외교적으로 네. 잘했다는 얻을 평가를 거 다 받을 수밖에 얻는 거잖아요. 없죠. 전쟁이 종식되면은 네. 그 나라에 파병했던 국가에게 그만큼 다시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뭡니까? 지금도 불과 얼마 전까지도 국회의원이 경호처장에게 네. 뭐 파병하면은 뭐 북한군을 요격해서 뭐 심리전을 진짜 참 답답합니다 정말. 엉뚱한 얘기를 하고 네.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기자회견 대통령 예정을 하고 있는데 10시입니다. 끝장회견 하겠다. 끝장회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끝장회견. 네, 끝장이란 말을 이게 사실 부정적인 자꾸 의미로 다가와서 네. 네, 그냥 개인적인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이제까지 뭐 끝장 회견 또는 뭐 다 얘기하겠다, 뭐 다 소통하겠다라는 식의 말씀은 참 많이 하셨고 네. 그런 이벤트가 한두 번 있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유효했는가? 근본적으로 제대로 소통이 되고 다 열어놓고 얘기를 했는가? 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부정적인 그런 경험들이 있단 말입니다. 네. 오늘 과연 끝장 토론이 가능할 것인가? 이게 사실 지금 제일 처음 저는 아직 이게 재료 안 나왔는데 가장 큰 궁금증은 네. 누가 들어갈 것인가?
회의장에 예. 모든 기자들을 다 불러줄 것인가? 그 다음에 MBC는 안 갈 것 같아요. 우리 그러니까 뉴스토마토 박형관 기자가 딱 가면 제일 좋긴 한데.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갈 때 다 들여보내줄 것인가? 그 다음에 골고루 이제 사람 이제 거기서 즉석에서 정말 나오는 질문을 받아줄 것인가? 사실 이제까지의 경험으로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사실 끝장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근데 이제 국민들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다 안단 말입니다. 그 전에 네. 어떤 식으로 뭐 저기 기자회견이 이루어졌고 아는데 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면 이건 진짜 좀 끝장이 아닐까. 다른 의미의 또 끝장난다. 뭐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어떤 기자들이 들어갈지 정말로 질문에 꼬리를 물고 할 수 있는 기자들. MBC는 빠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뉴스토마토도 좀 가면 좋겠는데 박형관 일단 기자를 꼭 보내고 싶은데. 제 질문 네. 자체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형식 자체가 그러면 뭐. 제 질문을 받지 않기 때문에 네. 제 질문을 받지 않으면은 엉뚱한 대답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그 질문 대지 못하니까. 실제로 최상병 사건 질문했을 때 지난 기자회견 때 엉뚱한 답변을 했잖아요. 엉뚱한 답변. 동문서답을 해버렸어요. 예. 그리고 엉뚱한 답변 또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네. 이것도 그냥 아주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뭐 라이트 그잖아요. 누구죠? 네. 그거에 대해서 뉴라이트, 네, 뉴라이트. 뉴라이트에 예. 대해서 알고 있느냐 모릅니다라는 말을 편안하게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럴 정도로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명태균 씨 압니까? 모릅니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거짓말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지금까지 반박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네. 거짓말을 밝혀진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더 이상의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운데 제 질문을 안 하게 한다? 근데 이게 어떻게 끝장 토론일까? 끝장 회견일까? 이 말 자체는 사실은 지금 김필성 변호사님 말한 것처럼 다른 의미로 이 그냥 기자회견으로 이제는 끝장 났다? 요 정도의 끝장 회견은 맞겠습니다. 네. 근데 이 기자회견 하면서 예고편들을 깔잖아요. 네. 그래서 뭐 또 다른 거기서 나오는 목소리들이 이제 필요한 뭐 특검을 받기로 했다, 사과한다 하더라, 김건희 여사 아예 못 움직이게 한다 하더라, 뭐 이런 내용이 나와야 그나마 이 기자회견이 뭔가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예고편조차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저기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지금 문제의 네. 상황과 정도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는데 기자회견 한 번 하는 걸로는 좀 바뀌지 않습니다. 뭐 저기 정말 하면 더 기분 나빠요 우리는. 네, 국민들은. 정말 필요한 네. 게 뭐냐면 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근본적인 인공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 이거를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게 설득시켜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세션안이나 아니면 방향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나와서 그렇죠. 그런 게 있어야지 사실 질문이 되고 그러니까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끝장이라는 말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뭐가 끝장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측면에서 이미 이제 10시 넘어요? 오늘 10시입니다, 10시. 오늘 기자회견이 과연 그 국정 이거를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우려가 듭니다. 회의적인데 결국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뭐 간단해요. 저는 두 가지만 해요. 특검 받고 김건희 여사 못 나오게 하겠다. 두 가지만 하면 끝날 일이에요. 더 뭐 기자회견 필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민주당도 그 얘기를 합니다. 유배에 가까운 조치를 좀 취해달라.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궁금해요. 김건희 여사 뭐 지금 뭐 보면 의전하고 외교활동 빼고는 다 하겠다.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제2부속실 뭐 설치하겠다 이런 네. 얘기 나오는 거 사람들이 정말 기뚱으로도 안 들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 외교활동 자제하겠다. 외교활동까지도 자제하겠다. 물론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절대 네. 외교활동은 퍼스트 레이디가 안 갈 수가 있냐라고 할 텐데 외교활동도 자제하는 것도 사실 국민들은 그것도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지금 대통령 부인에 대한 녹취록 네. 7시간 녹취록뿐만 아니라 뭐 나도 전화했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방에 나가지 않으면은 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통화를 할지, 문자를 주고 받을지, 대통령과 얼마나 많은 통화를 할지.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유배에 가까운이라고 했지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귀향이나 유배 이게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할 정도다. 왜냐하면 그거 가가지고 또 문자 보내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문자로 다 했잖아요. 그렇죠. 문자랑 뭐 개입한 통화 거잖아요. 뭐 몇 시간씩 한다고 하는데 한 번 네. 전화하면 뭐 56분 네.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 허은하 대표랑도 56분 그러니까요. 통화했다 한 이런 시간 얘기가 나오는 가깝게. 것처럼 네. 전혀 적절하지 않은 행동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외교 활동 안 한다? 이것도 기대할 수 없지만 이것만으로도 의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부분. 네. 사실 이게 그 국민들이 이제 기억하시는 분이 네. 많겠지만
이미 그 윤석열 후보 시절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21년 12월 26일 날 있었던 일이네요. 김건희 여사께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후보 부인께서 네. 입장만 발표를 하셨어요. 여러 뭐 기자회견하고 하셨던 기억하시는데 직접 나와서 뭐 예. I believe 예, 그거 예, 아니에요? 그래서 예. 뭐 모두 제 잘못이고 불찰, 깊이 반성 이런 말이 나오는데 네. 여기 이제 끝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셨어요 이때. 네, 했어요. 하고 당선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가 지금 뭐 이거 안 하겠다 저거 안 하겠다 정말 오늘 그런 말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말이 나온다고 해서 과연 국민이 믿을 수 있을까?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정말 유배를 보내고 뭐 어디 멀리 보내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국민들에게 말뿐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뭔가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나와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미 한번 말을 바꾼 적이 이미 그렇게 말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거 정말 믿을 만한 조치다 또는 정말 바뀌었구나라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상당히 강력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검이죠. 특검. 그게 네. 세 가지거든요. 좀 저랑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사과, 네. 명태균 해명, 사과, 특검 수용, 그리고 뭐 전쟁 중단이라는 명한 네. 메시지 세 가지 정도 네. 민주당이 요구 사항으로 해놨는데, 그죠? 이거 세 개를 만약에 정확하게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더 떨어지는 걸 막을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아니, 드는데. 특검을 받겠다라고 하는 순간 예. 한 방에 있는 남자야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지율 올라간다고 오히려 봅니다. 올라갑니까? 올라갑니다. 네. 일단 올라가죠. 이제 네. 특검에서 드러나는 사실이 이제 그 뒤에 벌어질 일들 때문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네. 특검에서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은 뭐 못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들도 국민의힘 쪽에도 네. 아니 자꾸 탄핵하려고 저렇게 특검하냐고. 그러니까 특검하면 탄핵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딜레마인 거잖아요. 드러나면 끝장이다. 특검 들어가면 끝난다고 그렇죠.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못 받는 건데 받는다고 하면은 사실은 뭐 대통령이 지금 거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혼하는 건 어떠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부인을 지켜라 또 이런 기조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영부인보다도 대통령, 이 대통령. 정권만 보존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과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믿지 못한다. 네. 특검 부분 어떻게 할까? 이게 정말 가장 핵심 같거든요. 이번 기자회견에서. 사실 이게 그 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쪽에서 주장한 거하고는 네. 배치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분들은 항상 뭘 이제 특히 검찰 수사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이 많았던 검찰 수사에 대해서 뭐 죄가 없으면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수사 받아도 되지, 네. 수사가 뭐가 문제냐라는 네. 입장이었는데 네. 지금 특검에 대해서는 수사하면 큰일나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지금 그런 하거든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서 웃겨요, 지금 이게 그 수사라는 것이 뭐 특검에서 조작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지 네. 그러면 이제까지 검찰이나 뭐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게 다 무너지는 것인데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뭐 이제 문제 제기하는 분들 별로 없긴 했었습니다만 특검을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 기자회견 만약 한다면 특검 얘기가 나온다면 네. 사실 저는 질문이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온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 납득할 만한 내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국민들에게 왜 받을 수 없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위헌이라고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던데. 위헌적 후지. 네. 네. 뭐 이제까지 했던 건 특검은 다 위험인 그러면 위험인 이때 것인지. 했던 건 본인이 한 특검 본인이 뭡니까? 한 박영수 특검은부터 뭡니까? 똑같은데, 그거랑. 똑같은 구조인데 구성이. 위헌이라는 것인지 뭐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일단 중요한 건 국민들이 납득해야 되는 거니까요. 국민들이. 네, 납득할 만한 끝장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 끝장. 예, 네. 기대가 되네요. 자, 예. 오늘 끝장 토론. 네. 끝장 기자회견도 있지만 또 대통령실 부담이 되는 게 명태균 씨입니다. 네. 내일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뭐 좀 겁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본인이 카드가 뭐 있는 것처럼 버린다 그러고 맡겨놨다 그러고 이런데 명태균 씨는 뭐 구속도 아니고 하여튼 뭐 어떻게 전격적으로 폭로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창원지검에서도 이게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 의지가 네.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느라고 사실 내일 조사를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강혜경 씨는 지금 8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명태균 씨는 내일 첫 조사예요. 첫 조사인데 본인은 첫 조사인데 나가면서도 내가 조사를 받으러 나가는 거를 비공개로 좀 나가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딜을 하고 있어요. 네. 물론 창원지검에서는 우리는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1층에는 어차피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좀 지하로 좀 들어가게 해달라, 비공개로 좀 소환해달라. 이 정도로 지금 아직까지도 나 지금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 입으로도 자기는 대통령실에 SOS를 많이 쳤다. 그런 것이 다 SOS다라고 하는데 지금 조사 시기도 이렇게까지 늦춰준 거는 창원지검에서 이걸 완전히 대통령실 눈치 보기로 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이 사람은 어디까지 털라는 걸까? 이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증거를 다 확보하면 이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인가? 눈치 보기식으로 하는 거 지금 안 보입니까?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사해도 됩니까? 황제조사입니다. 이거. 제가 황제조사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말씀하셨던 건 횟수나 이런 것도 문제지만 날짜를 네. 이게 지금 오늘 저기 끝장 기자회견 다음 날로 잡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명태균 씨가 얘기해서 뭐 나는 비공개로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특히 이제 뭐 다 변호사시니까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피의자는 할 수 없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창원지검에서 반대한 이유도 일출하는지 무시하든지도 아니고 지하주차장 뭐 이런 얘기 한 것도 그렇고 지금 창원지검이 대놓고 지금 분위기 봐가면서 명태균을 안 부를 수 없으니까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보이죠. 이렇게 보이면 명태균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뭐 지금 명태균 씨가 계속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이제 휴대폰 이런 얘기를 하는데 휴대폰을 만약에 검찰이 입수를 하면 이게 증거를 제대로 해가지고 수사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까지 드는 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휴대폰을 받아도 못 본 척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러니까 이게 빨리 진작에 가서 해야 되는데 뭐 합니까? 이게 뭔 수사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끼리 변호사끼리 하는 얘기인데 제가 옛날에 국정농단 무렵에 그때 이제 이런저런 뭐 관련 비슷한 사건들 뭐 정치 관련 사건들 할 때 우스갯소리를 했던 얘기 나온 얘기가 있었거든요. 필리핀 앞바다 가서 휴대폰 던지면 된다. 버리면 그만이에요. 버리면 그만이다 얘기했는데 사실 명태균 씨가 버리려면 진작에 갖다가 바다에 던질 수 있었던 타이밍인데 이때까지 안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떼짱 기자회견 다음 날로 딱 잡았다는 것부터 일단 검찰을 신뢰할 수 없는 외양을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국민들이 납득할까? 제대로 멀리 한강에 던지면 아무도 못 찾습니다. 뭔 소리 합니까? 진작에 휴대전화라든지 확보라든지 안 되면 구속을 하지. 민주당이 만약 그런 행동했으면 벌써 구속시켰을 거 아닙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심지어 비공개 소환해달라라고 만약에 누가 민주당 측 어느 인사라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무슨 피의자가 조사받으러 나오면서 무슨 엄청난 비판이 쇄도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전혀 그렇지 않고 창원지검에서 친절한 답변까지 불가능합니다. 겁이 나나 봐요 명태균 씨가. 일단 언론이 난리가 났었겠죠. 네. 뭐 언론도 그렇고요. 지금 이게 전체적인 구조나 상황이 그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제대로 뭐 되겠어? 이게 검찰이 어떤 하겠어? 결과를 내도 안 믿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게 검찰이 무슨 조직이 필요합니까 이러면. 이미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이 우려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하는데 민주당은 벌써 혹시나 거짓말하고 있으면 바로 녹취 내겠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대통령 딴 말 하다가 지금도 그냥 입만 떼면 다 거짓말이라서 믿지를 못하지만 오늘 기자회견 하면서도 뭘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반대된 어떤 녹취나 증거가 나오면 기자회견 중에도 완전 난리가 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기자회견 때 대통령 특유의 합법 두루뭉술하게 어떤 걸 특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고 계속.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는 뭐 2번 만났다라든지 뭐 경선 이후에는 연락을 끊었다라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자꾸 하면 문제되니까 그런 전략, 내가 말한 것이 뒤집히지 않을 만큼 모호하게 말하자 이런 전략으로 나갈 것이다. 그래서 정말 기대가 안 되는 끝장 기자회견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자회견 앞둔 대통령한테 한 말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영상 편지 하나 해드릴까요? 영상 편지까지는 지금 보고 있다고 그냥 나라가 걱정입니다. 나라 걱정입니다. 이게 지금 어느 민주당이냐 아니면 당파의 문제, 정치 성향의 문제를 떠나서 아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바이든 대통령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까? 바이든 날리면 돼버렸어요. 지금 트럼프로 넘어가는 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이 나라를 일단 안정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좀 현명하게 대응할 지금이라도 대응하는 그런 대통령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한 가지 기대하는 게 네. 있네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그때 바이든이라고 했다. 요거 기자회견에서 한번 터뜨리는 거 괜찮을 것 같네요. 아, 그건 이제 그때 양심. 바이든, 네네네. 제가 바이든은,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그랬다라고 하면은, 트럼프가, 이 자식 귀여운데?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트럼프는 1946년생이거든요. 네, 네네. 맞네요. 제가 예측했지 않습니까? 바이든 날아간다고 이렇게.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삼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필성,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